예, 카메라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제가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 스타디오의 카메라 장비 그리고 마이크 음향 시설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장비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연희동, 서울 연희동에 있는 중화 식당, 중국 요리집이라기보다 중국 음식점을 제가 가게 됐는데요. 어떤 그 국제 정치학자 대원로이신 분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앞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저를 대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남았는데 그 주차 관리를 해주신 분한테 1,000원을 내야 된다는 그러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땅히 제가 내야만 그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의 생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1,000원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절대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큰 돈이 아니고 1,000원을 마땅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분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당신한테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좀 열심히 해달라. 그런 말씀을 아주 간곡히 하면서 내가 이 1,000원이라도 당신한테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저에 관해서는 윤창중 칼럼 세상에 올린 글 또 방송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그야말로 윤창중 박사이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조 있게 일관된 논조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논평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고품격 유튜브 방송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윤창중 칼럼스랑 TV뿐만 아니라 그 칼럼이 실려있는 그 윤칼세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합의를 해놓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거세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의 군사 도발, 무력 도발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 군대는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의 이 군대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완전히 거세하는 조치, 그야말로 망국적인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또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잘했다 라고 평가하는 수치가 72%고 잘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부정적인 답변이 22%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도가 60%를 회복했다. 지지도가 올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72대 22다라는 결과만 보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민국 이 나팔수 쓰레기 언론들이 한 열흘 동안 거의 종일 방송 비슷하게, 특히 문재인의 2박 3일 평양 방문, 북한 방문 할 때에 완전히 생중계 방송으로 종일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2%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보수 우파 고지지층이 사실상 거의 무너지지 않았다. 건재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은 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도가 지난번 4월 27일 판문점 그 회담 때에 84%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문재인 지지도는 사실상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마치 이제는 한반도에 전쟁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태평성대가 오고 있는 것처럼 최면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완전 그야말로 사기를 당하고 있다. 그것 또한 사실이다 이거죠. 과연 이래도 되느냐. 대한민국이 구한말에 나라를 일본 제국한테 이 병탄당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 군대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자신들의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거세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는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무한한 응원과 성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면에서 강경한 이 군대 옹호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쓴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평양까지 가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무력화시킨, 그야말로 거세시킨 그 황당한 조치를 취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그 미명에 억눌려서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문제 제기,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에요? 존재의 이유가. 군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군의 존재의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채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군의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이름으로 군의 존재 이유를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없애버리는 조치를 취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군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인 거죠. 그래야만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지금 한반도입니다. 이게 지금 NLL 휴전선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완충지대, 육해공 완충지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저항하고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죠. 그 목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 군대가 거세되고 무력화된다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거죠.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김정은 군대가 원하는 그대로 서해상과 동해상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 형성되어 조성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장 해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군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느냐? 이건 보통 시각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이른바 문민시대, 김영삼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론과 저항과 분노하는,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서 일각에서는 군대가 아니라 월급 받고 웰빙만을 추구하는 셀러리맨 군대가 된 지 오래다라는 이런 치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영혼이 없는 군대가 아니냐. 군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영혼. 그게 영혼이죠. 그런 영혼이 없는 군대라는 비판. 예컨대 1949년 중국 대륙의 공산화 때의 장개석 군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영혼이 없는 군대가 바로 이 장개석 군대거죠.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진급하고 국록이나 챙기면서 웰빙하는 군대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 엄청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문재인 눈에 들어가지고 출세를 하겠다는 몇몇 정치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까마득히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서해 완충 지역이 북쪽으로 40km, 남쪽으로 40km라고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구글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실무근인 걸로 나타났어요. 네? 평양 대동강의 앞에 입구에 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초도. 이 초도까지가 50km다. 50km. 국방부에서는 40km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하는 국방부냐 이거죠. 뭐하는 군대냐 이게 이게. 이게 장개석 군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남쪽으로도 40km라고 했는데 구글로 조사해 보니까 85km가 된 거예요. 85km. 무려 45km 차이가 난 거예요. 45km. 이건 완전 뭐냐? 이 눈뜬 장님이다. 깜깜이 군대. 그래가지고 서해 완충지대가 무려 50km에 80km를 합하면 135km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덕적도까지가 완전히 그냥 완충지대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무주공산, 그 바다가 텅텅 누구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군대가 지킬 수 없는 그런 해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35km, 덕적도라는 게 뭐냐면 충청남도 그 태안 앞바다에서 쳐다보면 보이는 게 바로 덕적도입니다. 덕적도. 산동반도에서 닭이 울리면은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데가 덕적도인 거죠. 이 같은 목표가 뭐냐? 결국은 NLL을 포기하는,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NLL은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그럼 노무현이가 2017년에 2010년이 아니죠. 2007년에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과 합의한 그 NLL 포기, 사실상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한 그것을 마침내 이번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혹인 거죠. NLL은 어디 가냐? Where is the NLL? NLL 어디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왜 문제 제기를 안 한 겁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서해 지역에는 이른바 서북부의 그 연평도, 백령도 같은 대한민국의 이 서해를 지키는 그 요새입니다, 요새. 여기에 지금 해병대 병력이 5천여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K9 자주포, 그 다음에 신형 다연발 연장 로켓포. 이게 각종 타격무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미군 해병대와 연합으로 완전히 평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전위부대입니다. 요 서해 지역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강화하게 된 게 뭐냐?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이 폭침이 되고 연평도에 이 김정일이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쏟아붓었습니까? 폭탄을. 그래서 여기에 해병대를 획기적으로 증원해가지고 해병대 5천여 명이 이 서해 섬을 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훈련을 하지 못한다? 훈련을 하지 못하는 해병대가 거기 서 있으면 뭐합니까? K9이라는 것은, K9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도 이게 적중이 될까 말까인데, 연평도 부곡도발 때 봤잖아요.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K9이 맞지가 않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뭐 북한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이 완전히 85km 이 남의 해역이 완전히 뭐가 됩니까?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미연합 합동훈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해병대를 5천여 명이나 배치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가 서울이죠. 수도권이죠. 작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살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은 뭐냐? 이 수도권을 향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서 전방 배치된 그 장사등포 바로 꺼내서 1분 안에 꺼내서 때릴 수 있는 그 장사등포를 지금 북한이 300여 개를 갖고 있다,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장사등포 철수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안 했어요. 어떤 논의도. 그러면 군사회담, 남북 군사 그 회담에서 왜 논의가 안 됐느냐 이거죠. 이게 대한민국 군대 맞냐 이거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영혼이 있느냐 말이죠. 문재인 좌익 정권의 눈치만 보고 그 시류에 편승하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아니냐 이거죠. 완전 깜깜이 군대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휴전선을 따라서 동부 지역, 동부는 40km까지, 40km입니다. 40km. 서부는 20km까지 아예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했어요.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뜨지 못, 이게 공군기가 전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군 공군기도 뜰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공군은 미 공군에 비해서 그 전력 차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나마도 할 수 없게.
근데 북한이 최대 취약점이 뭐냐? 공군력 아닙니까? 공군력. 이 40km와 20km, 이 동부 지역에서는 40km까지 비행할 수 없고 서부 지역은 20km까지 할 수 없다는 그 원래 안은 뭐냐? 북한군이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군 정찰기, 대한민국 공군 정찰기가 전혀 뜰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북한 공군은 정찰기도 띄울 수 없을 정도 그런 형편이었어요. 대한민국 정찰기와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행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북한군의 도발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대비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소대 연대에 무선도 할 수 없게끔 만든, 무선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갖고 있는 모든 첨단 장비는 창고에 두는 거죠. 비행기는 그냥 경납고에 처박아 두는 거고, 한미 연합훈련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라는 여론이 미국에서 나와. 미국에서. 그렇게 핑핑 노를 바에는 뭐하러 이 군대를 갖고 있느냐? 평택 미군기지 철수하자 라는 여론이 당연히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미국의 좌파든 우파든 간에 한 목소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원치 않으면 우리도 빼자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조치를 해온 거죠. 네? 그리고 자, 어떻게 했느냐? GP 문제를 말이죠. GP를 지금 대한민국이 이 철조망, 그 철조망 1km 이내에 대한민국 군대가 유지하고 있는 GP는 60개입니다. 60개. 여기에 북한군이 유지하고 있는 GP는 160개, 160개. 그런데 GP를 똑같이 11개씩 폐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60개에서 11개를 빼면 몇 개입니까? 49개만 남는 거고, 북한군은 160개에서 11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49개가 남는 거예요. 149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GP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관측소죠. 그 GP를 사실상 우리는 그냥 뜸성뜸성 놓는 거고, 북한은 거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완전히 허술해진 거죠. 이 같은 문재인 세력의 광적인 안보 파탄에 대한민국 군대는 눈치만 보고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분노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들한테 과연 당신네들은 영혼을 갖고 있느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영혼을 갖고 있느냐? 어떤 대한민국을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느냐? 이런 걸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미 행정부의 외교관 중에, 고위급 외교관 중에 이런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 중에, 고위급 외교관 중에 60%가 트럼프의 외교적 철학과 외교 정책에 항의해서 미국 고위 외교관의 60%가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 고위급이 과연 어떤 저항을 했는지는 군대 자료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군대도 고위급 군인의 경우 외교관 못지않게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게 미국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외교관은, 고위급 외교관은 단 한 명도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에게 저항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대한민국 고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구한말, 대한제국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구한말 90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